20년째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끊임없이 언급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건데 대체 왜 독서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릅니까? 제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책들까지 굳이 시간을 내서 읽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쌤의 영쌤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5권을 추려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새로운 얼굴이 나와주셔서 좀 소개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영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걸쌤입니다. 좀 가끔 언급드렸었죠? 수줍어서 숨어있는 남자 선생님이 계시다고. 어린이의 대통령이 뽀로로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원에 뽀로로만큼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남학생들은요, 걸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막 흥분하고 반응을 할 정도로 걸쌤을 좋아하고 잘 따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걸쌤을 소개해드리려면 이 이야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과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숨어있다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같이 일한 지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쵸? 세월이 더덥게 흘렀네요. 친하신 거 맞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수주유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뚝딱거리고 계셔가지고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편하게 저희가 같이 일한 지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얘기만 지금 몇 번째. 15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같이 일한 지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되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왔는데, 제가 영쌤을 지켜보면은 사실 영쌤이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용기를 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승부의 세계는 좀 냉정하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공부를 할 때도 이기라고 가르치고, 학급 임원진 선거에 나가도 이기라고 가르치고, 또 토론대회에 나가도 우승하라고 가르치고, 심지어 체육대회에 나가도 그것도 이기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학생들한테 선생님의 인기가 많은 게 승부욕을 자극해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세우고 아이들한테 그걸 따라오길 요구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 높은 기준을 충족해 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쌤, 홍쌤 채널은 좀 따뜻한 말과 용기를 좀 주는 채널이라서 저는 그동안 색깔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출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네. 아, 이제 저도 속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숨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반드시 이겨라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왜 그러면 그토록 독서를 강조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몹시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독서를 제가 가르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독서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책을 읽혀봤거든요. 그랬더니 성적이 오릅니다. 신기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대로 읽혀봤어요. 그랬더니 또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건데 대체 왜 독서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릅니까? 제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몇 가지의 결론이 오늘 서울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은 도서와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씩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3등부터 5등까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등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고요. 4등은 팩트풀니스, 그 다음에 5등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결국 세 가지 책은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사회가 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가? 왜 누구는 부유한데 누구는 굶주리며 살아가는가? 네, 맞아요.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적은 책은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유의 중요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제가 생각하기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눈치가 좀 빠르지 않은가 본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과서와 하등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교과서에 몇 단원과 어떻게 연결된다, 무슨 과목과 연결된다 이런 과목들이 없는 거죠. 수능 공부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어도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는다고 해서 수능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 공부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책들이라는 거죠. 이쯤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독서를 많이 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문해력이 올라가서 결국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김문학 지문만 죽어라 읽어도 어찌됐든 간에 성적이 오르긴 하잖아요. 왜냐면 문해력이 오르니까요. 근데 이런 책을 심층적으로 읽는 친구들이 왜 같은 양의 비문학 지문을 읽는 애들보다 더 성적이 많이 오르나?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푸는 거는 직접적으로 성적과 연관이 되지만 이런 책들까지도 굳이 시간을 내서 읽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울대까지 입학을 하는 가장 최우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좀 다소 시간 투자를 더 해서라도 이렇게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아, 정말 맞아요. 제가 그 점이 너무 궁금해서 한참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점이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목표의식의 차이구나. 결국에는 목표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는 결국 중간, 기말,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단순히 수능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일컫는다면 지금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동기가 투철한 학생이라는 거죠. 네, 정말 맞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책들이나 아니면 자서전 같은 거를 읽혔을 때 아이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이쯤에서 1위를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1위를 소개해드리면 1위는 침묵의 봄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공부한 지가 20년째잖아요. 20년째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끊임없이 언급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봄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공부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특정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냥 딸랑 책만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어놓은 거 아닌가. 근데 서울대 입학 면접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생활기록부에 언급한 책이라면은 교수님들께서 거의 수사하는 네, 맞아요. 느낌으로 그 책을 정말 읽었는가 그리고 정말 본인의 것으로 체화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들이 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입학처 관련자 교수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영상을 저도 긴장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학생이 정말 교과 공부에만 충실했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을 이 사회에 적용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아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걸쌤,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특히나 서울대 면접 전형에 강했던 아주 인상적인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학생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저도 좀 여러 명의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은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생각이 먼저 나요. 저희 영세웅쌤은 일단 가명을 지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지원이로 이야기해줘 보실까요?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약탈당한 문화재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감동이었죠. 네. 그 지원 학생은 저희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고3까지 같이 책을 읽었고 서울대, 고대, 연대에서 모두 합격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쵸. 단연코 압도적이었던 것이 저도 그 친구 가르치면서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가 어느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다 꿰게 되었어요. 저희가 봐도 참 훌륭하고 기특해 보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입학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외교관이 되어서 그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들을 반드시 회수해 오겠다. 그 친구도 네.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대 간 친구들은 굉장히 사익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로 이를 악물고 자기 공부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그 친구도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뇌 인지과에 아, 당연히 생각나죠. 그 귀엽고 깜찍한 지수.
제가 그 친구 면접을 봐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천재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뇌과학자가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고등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압도적인 지식을. 맞아요. 그 뇌과학 논문을 섭렵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서울대 면접 한 사흘 앞두고 있었죠. 네. 어머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지수가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면접 시험 준비라는 걸 모두 망각했어요. 너무 그 친구의 어떤 뇌과학에 대한 열정과 그 해박한 지식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런 사명의식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그 장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진짜 삶에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조금 부여해준다면 그들이 목표의식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면은 실제로 성적이 오르나. 제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의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컴퓨터로 검색을 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언제 은퇴하면은 건물주가 되고 또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친구랑 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해 봤어요. 그게 컴퓨터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 그럼요. 왜냐면은 연봉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국가에서 조사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 연봉을 조사하셨군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더라고요. 되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현실적인 목표를 조금씩 자기 인생에 맞춰서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을 일깨워주셨군요. 네. 그러고 나니까 물론 이 학생은 최상위권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네. 그렇지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목표의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예전보다 훨씬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적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책을 읽히는 목적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책을 읽혔더니 결국에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책을 읽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결국엔 목표의식을 가져서 무기력에 벗어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럼요. 오늘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걸쌤이 강조했듯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교과 과정 외에 자신만의 사명감과 목표의식이 투철하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이 책들을 통해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꿈을 꿨던 거니까 우리 자녀분에게도 꼭 읽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난이도들이 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책을 정말 잘 읽는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고등학생이라 문해력이 훌륭하다면 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들은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 즉 아로리 사이트도 저희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에 대한 정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